기후 위기를 정말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폭우로 아직 복구가 다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폭염까지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해 입은 피해 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저희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선글라스 낀 농부 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글라스 낀 농부를 도와주고 있는 가지가지맨 박명진입니다. 네, 진행하고 있는 박다은입니다. 네, 먼저 저희 집중호우 피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봐요. 네. 함라산 이쪽 부근은 비가 워낙 많이 온다고 뉴스로도 제가 시간당 뭐 몇 맞아요. 미리가 온다 이런 것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보니까 함라산 웅포면 이쪽 피해가 굉장히 크고, 그런데 또 시내는 안 잠길 줄 알았더니 영등동이랑 뭐 남중동 쪽 이쪽 사거리 쪽도 도로가 완전히 홈플러스 사거리 쪽 이쪽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익산에 제가 산 지는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연재해 없기로 약간 네, 나름대로 굉장히 맞아요. 좋은 곳이었는데, 요즘 여름철만 되면은 익산에 비가 많이 왔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집중호우 일수를 살펴보면 1970년대, 90년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호우라고 부른대요. 이거는 86%가량 네, 70년, 90년대와 비교했을 때 증가를 했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는 34%가량이나 증가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폭우가 굉장히 집중호우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익산도 굉장히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후 온난화 영향이 아무래도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열대성 기후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아열대성 기후라고.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이렇게 그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약간 열대 쪽으로 가는 건지. 네네. 그래서 이번 폭우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 계신지 한번. 뭐 저희는 일단 뭐 앞서 했지만 농사 지으신 분들께서 피해 입으셨다시피 우리 임농부도 피해를 입었죠. 저 대파도 이게 다 토사가 쓸려가지고 음. 좀 그랬고, 뭐 노는 논대로 이제 다 침수가 됐었고, 제 친구도 뭐 신동에 시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지하가 시내죠. 다 잠겨가지고 가슴 높이까지 그렇게 다 차고 그랬더라고요. 제 주변에 시내 쪽도 많이. 그러니까 피해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는 그 이렇게 그 건물에 이제 비가 누수되는 현상. 그래서 방수 건물 방수 뭐 그것 때문에 이래저래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건물에서 누수가 좀 발견됐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집중호우가 오지 않으면 평상시 때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비가 워낙 많이 쏟아지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빗물이 이제 건물 안으로 안으로 침입이 침입이 되더라고요. 유입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희도 비가 그치고 추가 공사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방수 뭐 페인트라든지 뭐 이런 도료를 건물에 칠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옆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며들면서 이것이 그 크랙, 이제 균열 맞아요, 부분들로 해서 맞아요. 계속 들어와 버리니까 점점 커지고, 그 뭐 방수를 페인트를 뭐 5년에 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대요. 저 주기가 점점 짧아진대. 그러니까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햇볕도 너무 뜨겁고 또 비도 맞아요.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게 점점 짧아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기도 해서 회사 1층에 50cm가량 물이 찼다가 나중에 출근할 때 보니까 조금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원인 같은 경우엔 저지대이기도 하지만 아마 시내권에서 물이 찬 경우엔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거리 쓰레기 같은 걸로 인해서 배수구가 네. 막힌 것 때문에 이제 회사 앞에 바로 있는 배수구가 막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차올라서 그렇게 물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제가 다니고 있는 곳도 피해를 입었죠. 그렇게. 그 최근에 그 의용 소방대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거리에 쓰레기를 버려서 그 배수로 막히지 않도록 하는 그 홍보 활동을 사실은 이 폭우 오기 전에 하셨어요.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가시면서 보면 그 배수구 주변에 이렇게 막 그 예쁜 도안들 그림이 예, 맞아요. 있죠. 그것까지 다 하고 막 활동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워낙 많은 비가 맞아요. 왔지만 또 쓰레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좀 맞아요. 어렵다 합니다. 쓰레기 버리시지 말시기를 또 한번 우리가 맞아요, 정말 맞아요. 피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비가 오니까 거리 쓰레기도 이렇게 피해가 생기게 되네요. 제 논에도 다 쓰레기가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다 농지니까 그쪽 근처가 이 생활 쓰레기가 아닌 이제 뭐 나무 파레트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수로관 같은 거 하고 남은 자재 같은 거 그런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뭐 플라스틱 통 같은 거 이런 것들이랑 비닐 이런 게 다 논에 들어와가지고 저도 이제 다 그거 걷어내고 그런 작업을 했죠. 그러셨군요. 뉴스에서 망선면이 나왔는데 비닐하우스 거의 지붕 가까이까지 물이 잠긴 자료화면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그쪽으로가 뭐 망성, 영동, 용안 이쪽으로 하우스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제 망성 농지도 좀 그래도 지대가 높은 편인데 거기도 잠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제 농지 반대편 쪽에 있는 하우스 그쪽은 더 심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 농가분께서. 그러니까 이 쓰레기로 이 배수가 막히면 그냥 물만 넘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압이 커져요. 몰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콘크리트 배수 관로가 터져버려, 깨져버려. 거기 그러니까 거기로 물이 이게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물들이 그래서 옆으로 막 이제 막 오버플로우도 되지만 이제는 그 관 자체들이 깨져버려. 그래서 막 물이 막 콘크리트를 쓸려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뉴스를 보니까 물이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막 올라오는 그럼요. 그런 것도 그게 수압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저희 지금 오늘 못 오셨지만 소쩍새 국가협 소쩍새 은희 쌤이 말씀해 주신 걸로는 국화 농사 관련해서도 국화 재배에도 굉장히 피해가 있다고 해요. 아이고. 네네. 폭우가 너무 심하게 내려가지고 꽃도 굉장히 지금 이제 생육이 올바르게 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내나 농사 이런 전반적으로 피해가 많아가지고 또 익산이 염쌤 네 어떻게 됐죠? 작년이어서 올해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이게 네. 무슨 일이야? 네네. 지난 25일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중앙 합동 조사 결과 맞아요. 피해 규모가 기준을 넘겼다고 해서 우리 익산시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맞아요, 선포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거의 추산을 해보니까 네네네. 거의 뭐 한 300억 가량 원, 엄청나다. 297억 원 가량이 추산 정도 되고 있는데 네네. 공공시설 피해가 한 209억이고 네네. 사유시설 피해가 한 87억 된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다. 예, 이 폭우에 대비하는 참 많은 조치가 노력이 사전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막 그래서 뭐 그 지하 배수관 지자체별로 다른 타 지자체 보면은 지하에 지나가는 배수관 크기를 넓힌다든가 막 그런 것들을 있고,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게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이 수로가 이렇게 보통 이게 딱 반듯하게 일직선 맞아요. 내지는 그렇게 뭐 돼 있죠. 이렇게 내 있으면 좋은데 어떤 것은 보면 이렇게 이제 굽어서 그죠? 이렇게 S자로 막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 굽는 부분에 이제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몰리면서 압력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터지면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아래쪽 농작물들은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 우리가 말하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 대비를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요. 네, 치수를 잘해야 된다. 치수. 네, 그럼요. 치수를 잘해야 그럼요. 예로부터 치수를 잘해야 나라가 부흥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그 아까 명진쌤 말씀하신 대로 관적으로도 네 한번 네 그러니까 관급으로도 저희가 좀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좀 확충돼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럼요. 그 저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유미쌤? 아무래도 이번에 피해를 보시고 했으니까 또 직접 맞아, 신청도 맞아. 네, 한번 직접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선은 전 이제 면에 이제 다 신청은 했어요. 피해 신청은. 근데 이제 뭐 딱히 딱 들어오는 거는 건강보험료, 감면, 그리고 이제 뭐 상하수도 요금.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감면이 있다. 이런 맞아요. 것만.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그런 감면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 네네. 그리고 사실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비용으로 복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국비로 이제 보전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시의 재정 부담도 좀 덜해지게 될 거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혜택이 있을 것 같고요. 국세, 지방세, 납부 같은 것들, 아, 공공요금 네네네네. 감면 네네. 그런 또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그게 꽤 많아요. 네네. 다 일일이 하기는 너무 좀 양이 많아서 네네네. 그런데 아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일반 재난 지역보다 조금 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유미 쌤은 지금 피해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넣으신 상황인 거죠? 접수를 하셨죠? 네네. 그럼 피해 상황은 어떻게 신고를 넣으면 될까요? 우선은 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 피해 사진이. 그래서 이제 폭우가 내리고 휩쓸고 간 사진? 그렇죠. 휩쓸고 갔거나 아니면 이제 휩쓸고 있는 중이거나? 네. 그러니까 근데 무서워서 그게- 중에는 찍으면 안 돼. 위험해, 못 가요. 위험해. 그럼요.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단톡방 거기에다가 이제 막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저 앞에 내 농지가 있는데 여기 건너가야 될까 말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다른 친구들이 지금은 위험해, 빨리 뒤돌아 나와. 막 그럼 절대 가지 마. 이제 저는 시간이 좀 더 흐른 다음에 제 농지를 가는데 도로보다 그 양쪽 그 논이 다 밑에 저지대거든요. 근데 거기가 완전 바다처럼 돼서 저는 진짜 바다 갈라진 도로를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 멀리에 제 친구 그 논이 있는데 거기도 분명 잠겼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거기 어떻게 됐어? 니꺼 논 저 멀리 있는데 다 잠긴 것 같은데 거기 잠겨가지고 저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 농지는 그 친구 농지에서 한 1-2km 좀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저 확인하고 이게 하는데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줘야 돼요. 접수를 시켜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 가셔가지고 그리고 네네. 이제 뭐 어느 정도 면적이 피해를 입었냐, 토사가 어느 정도 쓸렸는지 맞아요, 그걸 맞아요. 물어보는데 제가 평소 개념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막 논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뭐 이쪽 한쪽으로 뭐 토사가 막 쓸렸으면은 저만큼은 대충 뭐 몇 평 되겠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 물 넘친 데서 토사가 요만큼 쓸려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논에 논둑이랑 다 막 무너지고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그렇죠. 토사가 피해가 쓸려 있죠. 있고 그래서 신고하면서 정확히 몇 평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담당하는 그분이 안 계셔가지고 대리로 하시는 분이 제 논 상황을 예전에 제가 뭐 신청하느라고 알아요. 그래서 이만큼 이쪽 부분이면은 약 100평 정도 그 정도는 되겠네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딱 하고 이제 담당 직원이 정확히 몇 평이냐고 막 그러는 거여서 저 평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하고 같이 가보겠다. 면에서 이제 나가서 몇 평인지 하겠다.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에서 만났어요. 근데 실제 재어보니
아니요. 저는 무슨 뭐 측량하는 거나 뭐 거리 왜 이런 거 하는 걸 뭐 들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딱 봐서 어디예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쪽에 토사가 쓸려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도 있고 제 논이 번지수는 하나인데 반절 딱 잘라 있거든요. 그래서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윗논 아랫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윗논에 한 저만큼 정도예요. 네 그랬지. 그러고 이쪽에 좀 있고요. 밑에 있어요. 그랬더니 아 저기요? 저 정도면은 뭐 한 30평 정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만 그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 정도 되겠네요. 거기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는 안 봐요? 아, 네, 안 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저도 초보고 이분 어린 분이에요. 근데 뭐 경력은 뭐 있었겠죠. 우선 그분 가고 제가 농지를 한번 돌아보는데요. 이게 뭐냐, 콩 심어져 있는 방향이 제가 이쪽에서 제 논을 바라봤을 때 콩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 콩이 자라서 그 토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적어 보이는 거죠. 또 그런 부분도 또 참고를 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논에 들어가서 이쪽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보니까 토사 쓸린 것들이 다 보이는데 그리고 콩도 이게 다 쓸려가지고 안 나 있었는데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앞에 콩이 잘 자라가지고 뒤에가 콩이 없었는데도 거기가 다 덮여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해서 주무관님 저 요 밑에 논이랑 지금 이쪽이 상황이 더 심각한데 다시 안 오시나요? 지금 저 다른 농가도 가고 지금 민원인들 많아서 그분도 못 일이 갑니다. 많으시겠지. 그래서 저는 면적을 제대로 신고가 안 됐어요. 면적이. 근데 이거의 사례에서도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간 모든 피해 신고가 구두가 아니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서류 접수이기 때문에 평상시 이제 본인 주택이라든지 농가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평인지 뭐 재산 가치가 얼마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지 그런 걸 좀 미리 좀 평상시에 알아둬야겠네요. 그것도 한 방법이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이라도 요만큼은 몇 평 정도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은요. 이렇게 워낙 피해적이 크다 보니까 또 인력도 적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다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드론 교육 배우고 계시잖아요. 뭐 네. 그런 것처럼 딱 이렇게 드론이 좋은 것이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바로 접근해서 바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잖아요. 증거를.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것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자.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가서 이렇게 피해 현황을 한번 봤는데 논둑을 걸어가다가 제가 실제로 푹 흙이 둑이 이렇게 꺼지면서 제가 푹 쓰러졌잖아요. 네, 맞아요. 넘어지셨어요? 근데 땅이 이게 도로 가는 둑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산사태 쓰러지듯이 구멍이 이게 뭐야? 우리 뭐 홀, 뭔 홀? 맨홈. 도로에 생긴 포트홀처럼. 맞아. 포토인가? 싱크홀처럼. 푹 꺼지는데 내가 푹 떨어졌어요. 어머, 그니까 이번 그리고 폭우 때문에 뱀도 봤다. 뱀도 봤어. 뱀이 음, 이렇게 가는데 겁나게 빨리 가더라.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거든. 어우. 살면서 산사태 주의보에 대한 것도 저는 사실은 처음 재난 문자를 받아봤어요. 올해. 한라산이 지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유미쌤은 피해 신고를 해주셨는데 이제 평상시에 자기 상가나 주택, 농지 등에 대한 평수 같은 거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은 만약에 어쨌든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러니까 자연- 10일밖에 안 줘. 네 맞아요. 10일이 이게 금방 맞아요. 간단 말이야. 맞아요. 어찌 보면은 피해를 복구를 막 하면서 서류도 내야 되는 순간이 또 10일이 좀 짧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현행 상황은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색창에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재난안전 포털을 검색하셔서 접속을 하시고 참여와 신고 메뉴에서 사유재산 피해 신고 쪽으로 가셔가지고 접수하실 수도 있거든요. 특히 국민재난안전 포털 가시면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도 좀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폭염 상황으로 네. 넘어가 볼까 봐요. 네. 폭우는 이렇게 정말 다들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많았고 폭염도 지금 연일 난리인데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어떠신지 또 운동도 지장을 받으시나요? 폭염 때문에 못 나가시거나 아무래도 영향을 받기는 받죠. 근데 하여튼 이게 요즘은 보니까 이렇게 경보도 문자 메시지가 계속 뜨고 맞아 폭염 계속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아직 뭐 사실은 오늘 또 자전거를 탔습니다. 오, 너무 아침에. 더운데? 네. 근데 이제 그 자전거를 10년, 20년 타신 분들하고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하게 쉬면서 쉬엄쉬엄 하면서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확실히 이제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라서 이제 건너에서 쉰다든지 물을 자주 마신다든지 하면서 충분히 여유 있게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네, 아무래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에 많이 제약을 받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폭염에 대비한 우리 국민 행동 요령 제가 한번 네네네네.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네네네. 폭염에 대비해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행정안전부 소식 요령입니다.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서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방병이 이제 문제인데요. 냉방기 사용할 때는 실내외 온도차를 5도씨 내외로 유지하셔서 냉방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적정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폭염으로 인해서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다면은 무더위 쉼터 등에서 시원한 장소를 요즘 무더위 쉼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곳곳에. 그 건물 곳곳에 공공 건물들의 무더위 쉼터라고 이제 팻말이 쓰여 있는 곳은 언제든지 너무 더위로 힘드시면 들어가서 쉬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농부님한테 이게 해당이 되겠죠.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추어서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시기 낮추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행동 요령.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만드신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명진 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1리터로 사 마시고 그러잖아요. 덥다고 목마르다고. PPL? 아니. 근데 이제 웬만하면 카페인보다는 물을 많이 섭취하고 맞습니다. 또 실내외 온도 차이는 5도씨 정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갑자기 뜨거운 데로 가거나 차가운 데로 갔을 때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은 쌤도 너무 무리한 운동 하지 마시고. 네네. 저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거여서 적당히 땀을 빼고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기후 위기가 정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특집으로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저희가 입은 피해 상황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큰 피해 없이 올여름이 어서 지나가기를, 그리고 피해 입으신 분들의 상황이 어서 빨리 복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얼른 빨리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 또 다음에 또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